세 분이 계시므로 지정 토론 먼저 듣고 그리고 전체 플로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미리 안내해 드린 것처럼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질문지에 토론을 들으시면서 두 분의 주제 발제자에 대한 질문도 좋고 또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지정 토론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받아서 많은 분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이신 임순희 전 통일연구 선임연구위원께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는 분도 모시고 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연구원 정말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알거든요. 과정을 힘들게 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한 20여 년 근무하고 4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4년 퇴임하고 4년 됐는데 토론하러 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이제 정말 뒷방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북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그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국내 학위 논문이 북한 여성입니다. 북한 여성에 관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지 교수님이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석사 때부터 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논문 주제를 바꾸라고 하셨어요. 거의 강압적이셨어요. 제가 워낙 선생님 존경하고 또 어려워해서 아무튼 반반이었습니다. 반은 타이고 반은 자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 말씀이 그때 혹시 몇 년에 추웠어요. 근데 우리 10년 후를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10년 후에 아마도 북한 여성에 대한 그런 조사 연구가 많을 거다. 일종의 어떤 수요가 많아질 거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실감을 못했는데 정말 통일연구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 들어가서도 한 5년 후에야 북한 여성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연구 주제를 북한 여성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내면은 제 상사께서 툭 치셨어요. 이게 무슨 북한 여성이 무슨 연구 주제가 되냐? 이렇게 좀 칭찬하셨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부터 해서 저는 북한 여성을 주제로 한 그런 인권백서 이제 그 참여였는데요. 그때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그때부터 쭉 했습니다. 북한 여성, 장애인, 다음에 아동, 취약계층에 관한 그런 인권 쪽을 담당해서 쭉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000년대 총가에서 우리 행정 직원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민망한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그런다. 도대체 북한 여성들은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 생리 처리를 어떻게 하냐? 저도 굉장히 그때 좀 그랬어요. 저하고 같은 나이인 분이셨는데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 관심 있어요? 그랬더니 인권하시면서 그 관심 가지셔야죠. 오히려 저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같은 동료 여성학자하고 또 인권 백서 쓰는 우리 팀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다. 이거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여성 인권 쪽에 생리 실태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그때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20년 지났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면접 대상자들이 그쪽에서 겪었던 그때는 좀 더 먼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의 2000년대 초에 저희가 조사했던 거하고 지금의 조사 결과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경제가 나아졌어요. 나아지기는요. 북한 당국은 가족 단위로
먹고 살라고 다 던져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먹고 사는 방법도 터득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진 거죠. 물론 그 안에서는 빈부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괜찮은 사람들, 일종의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괜찮을 거예요. 여성 생리 문제 그냥 잘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빈곤층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다수가 빈곤층이죠. 어찌 보면 절대 다수가 빈곤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20년 전에 북한 여성의 생리 실태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저는 이제 50년대 태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때 시작했지만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울었어요. 무서워서 또 이상해서 그걸 눈치챈 언니가 다 돌봐주셨겠지만은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때 생리대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또 제 스스로 구하는 건 더 어려웠고 그것도 언니가 가서 구매에다가 저를 지원해 줬어요. 또 집에서 정말 가지손을 빨 때에 그거를 정말 몰래 빨다가 몰래 빤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빨았는데 어떡하다 아버지한테 들키기도 했고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실내에 있는 데에서 그걸 못 빨고 실외에서 빨았죠. 바깥에서. 내 아버지가 지나가시다 보신 거예요. 정말 순하게 감탄해줬어요. 제 아버지도 피 웃으면 가시더라고요. 손 시려워 그러면서. 근데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춥지만 그때 저는 밖에 나가서 만 빨았지 안에서 빨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삶는 건 엄마가 다 해주시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딱 우리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북한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컸지만은 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화가 됐죠. 또 사회 분위기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여성을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은 뭐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리를 하고 또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조사 설계도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조사도 잘했고 오늘 발표도 참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석사 끊는 분들이신데 정말 그 조사 결과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내는구나 이걸 보면서 벌써 이전부터 많이 느꼈지만 오늘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이 글의 조사 결과 보고서의 완성도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그 발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 PPT로 해서 한 거는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 본문,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정책 지원 부분이 그 대폭 지원 방안이 있죠. 그 보면 대폭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안 연구원이 대폭 수정한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거를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수정 보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러면 왜 북한 여성들의 그런 생리 실태가 제가 했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느냐 궁금하잖아요. 제가요 한 8년 전에 7년 전에 우리 연구원에 제 2년 선배이신데 그 당시에 저를 야단치셨어요. 북한 여성인권 제가 쓰는데 보시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다. 응? 어디 북한에 여성차별이 있고 북한에 가정폭력이 있고 북한 여성이 무슨 하대당하고 저한테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제 센터 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라 진짜다 이게 정말이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벌써 12년 쓰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시는 거죠 사실은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김에 여기서 왜 그러면 북한 여성이
그렇게 생리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말 인권 유리 침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지 그 원인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봤어요. 보면은 사실 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손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급한 거죠. 바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교육이 부재하기 없다는 거. 아까 여기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원, 그건 다른 데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발표한 연구원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남존 여비 사상이에요. 남성 우월주의, 남존 여비 사상. 그리고 여자를 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3년도에 제가 이제 만났던 영광 있을 때 만났던 20대 중반의 북에서 온 남자였어요. 정말 속으로는 나중에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머리털을 다 뽑아 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여자가 사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여자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발로 툭 치이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여자다 이 얘기예요.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를 대야 된대요. 정신 차리게. 안 그러면 해이해져서 안 된다는 거죠. 또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은 뭐라 얘기하냐면 가정폭력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문제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잘못 모셔서 공대를 안 해서 공순하지 않아서 얻어맞는 건 당연하대요. 그럼 뭘 잘 안 해서 그러냐, 뭘 공대를 안 했냐. 그렇게 뒷바라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술 먹고 와서 북한 남성들 술 많이 먹는데요. 술 먹고 와서 주사 부리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뜻을 안 받들어주고 숙취해서 안 해주고 안 시켜주고 이러면은 남자들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고 근데 거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 스스로가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자는 그래야만 한다. 옛날에 김일성 관련 문헌을 보게 되면은 김일성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성은 조선 여성다워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여성이 따라 배워야 할 여성이 둘이 있어요. 강반석,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 어머니 김정숙이에요. 그 네 가지 덕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며느리예요. 두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가 어머니예요. 겨우 하나 나오는 게 여성 스스로도 혁명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조선 여성이에요. 김일성의 말은 불변 진리죠. 지금도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제 조금씩은 언급이 되겠지 부분적으로는 또 단편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호소력을 가지려면은 그 가제천 하나에 또 생리대 하나에 가격이 나오죠. 3,000원, 5,000원이었습니다. 그걸 좀 더 보는 사람이 아주 가장 감정적으로 이게 울컥하는 마음이 나올 정도의 이걸 좀 호소력을 가지려면은 좀 더 자세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 답을 내용을 팩트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겠지만은 생활비가 얼마인가? 생활비는 월급을 얘기합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을 생활비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생활비를 어떻게 받는가? 특히 여성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 보고 준해서 이제 그 생리대 값을 얘기하는 거죠. 또 쌀 1kg에 얼마인가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끝에 말씀드린 건 아까 우리 안 연구원이 다수정보원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건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 제안이에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물 관리니 수질이니 이런 거 어떻게 해주겠어요? 안 되죠. 어렵죠. 그거는요. 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현황 또는 이제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연구진들이 다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토론은 김지은 전 북한 수학과 의사였고 지금은 김지은 한의원 원장이신 김지은 선생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은입니다. 예. 북한에서 몇십 년을 여성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리대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죠. 생명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NKTV 여기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정말 큰 이슈하는 거리와 굉장히 멀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어쩌면 전혀 우리 생각 속에서 중요도에서는 옆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에 저는 여성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인권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돌려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저는 받아들여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북한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초경을 할 때 이런 생각도 났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내가 첫 생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지?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조금은 여러분들보다 윗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북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보여주신 그러한 상황들을 직접 겪으며 살았고 또 제가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것은 그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된다 하는 인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무시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런 발표를 통해서 제 자신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현재 북한에 처하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면서 생리와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지원, 특히 오늘은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생리대를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그런 지원이 소소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좀 더 깊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리대는 단순히 그 여성이 생리를 할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생리대를 지원을 첫째 하는 거죠. 위생적으로나 그렇고 또 이런 컨디션 면에서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그것과 함께 저는 단순한 생리대라는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 생리대를 지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리대 하나,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 위생용품 하나가 주는 파급력은 북한 여성들한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던지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첫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생리대를 사용을 하고 할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특히 아마 20대, 30대 가임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할 확률이 높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여성들이 이걸 사용을 하면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면서 앞으로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고 하면 그 여성들을 통해서 탄생되어 나온 어린이들은 아마 한반도의 우리 미래가 될 거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경과를 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한반도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단순히 생리대 하나를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생리대 하나 아주 진짜 깔끔하잖아요. 한국 생리대가. 예, 그렇게 깔끔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걸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 몸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 내 몸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에 한해서 반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북한 인권 하면서 많이 외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 하나가, 이 작은 생각의 하나가 엄청난 많은 것을 북한에 던져줄 수 있다는 면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선정해 주신 우리 연구원님들께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근데 우리가 생리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가끔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나 국제사회에서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사회가 어렵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생리대 지원과 함께 스스로 생리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모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거는 단순히 뭐 지어준다 이런 개념은 조금 다르겠죠. 유엔과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문제를 토의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것과 폭넓게 앞으로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리에서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생시설이잖아요. 물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계되고 화장실하고도 많이 관계되고 이것들은 또한 어떤 정책적 문제에서 정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따로 촉구할 수 있는 이런 또 그 계기도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북한에서는 여학생들한테 여학생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통해서 여성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제 머릿속에 여학생 실습 과목 시간에 들었던 그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지금 떠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음식 만드는 그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나고 바느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생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던 기억은 사실은 나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영향이 저도 굉장히 많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의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아가는 다른 부분들이 그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될 정책적인, 국가적인 이런 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북한 여성들과 접촉을 하면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쪽 가서 또 다르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정말 깊이 있게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 여성들과의 만남 또는 북한 교육계와의 만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많이 말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북한 여성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여성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여성이 아니고 북한 남성이 떠오릅니다.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가부장적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남성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는 남성에 대한 교육은 어렵겠지만 한국에 와 있는 대터민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배우고 마음으로 여성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 어떻게 또 상황이 또 좋아서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남성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쉽게 생각을 바뀌지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에 와 있는 북한 남성이 북한에 있는 내 북한 남성 친구라던가 형님이라던가 아버지라던가 한테 한마디 말하는 거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에 대한 교육을 북한 땅에 있는 남성을 어떻게 교육해? 이것보다 이 땅에 와 있는 남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런 걸 주다 보면 그분들이 마음이 변하면서 내가 여성들한테 받고 있는 이 관심, 이 사랑을 또 다시 내 와이프나 내 딸들한테, 내 직장 동료 여성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좀 더 좋아져서 북한 땅에 그분들이 간다면
북한 남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상상 속의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리대 지원이라는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게 정말 그 돌 하나가 물결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듯이 아예 그 북한의 문화와 사회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좋은 말씀과 함께 다양한 제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 진지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박윤수 한국 HRD 원격 평생교육연구원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두 분께서 많이 보완을 해주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또 겹치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일단 연구 주제가 참으로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 생리와 그 처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는 그 참여자 확보가 참으로 어렵고 또 여성으로서 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이런 생리라는 주제를 선정함에 아주 다소 놀랍기도 하고 또 발표문에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처음부터 저도 호기심을 갖게 했고요. 어제도 이 관련한 분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대체 내일 그 발표문이 뭐야 뭐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연구했을까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아주 충분했었습니다. 우선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이므로 탈북 여성 생리와 북한인권 문제가 연계되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소견을 보태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그 연구의 목적을 탈북 여성의 생리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북한 내 취약 여성계층 지원 연구의 확산 이렇게 다소 크게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탈북 여성들의 그 생리 현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실천 방안을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여기서만 얻어진다 해도 상당히 그것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크게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을 보면 한국에 온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임순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당국의 정책 제언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랬다 이렇게 포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최근 북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장마당의 활성화로 여성들의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여 명의 탈북 여성 생리 실태를 인권과 관련해서 관심을 일깨우는 의미, 이 연구 목적은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임 박사님께서 조사 설계가 잘 되었다고 아까 칭찬하셨는데 저는 이 연구 계획이 보다 더 잘 세워졌더라면 너무나 풍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사에서 변수들 보면 인구 사회학적 배경으로 탈북 당시의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요. 이들 각각 독립 변수들을 북한 여성의 생리의 인식 수준이나 또 교육, 생리용품 사용, 실태 뭐 이런 종속 변수들과 연관성을 있게 상관관계를 보았더라면 단순히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적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더 풍부한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였더라면 뭐 학력에 따라서 또는 탈북 시기에 따라서 탈북 여성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섰을 것이고 또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자들의 노고는 생리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 항목을 조금 더 보완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보다 유용한 자료가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경이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 남한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북한 아동은 영양 결핍으로 남한 아동보다는 초경이 더 늦었을 것이다. 탈북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양 결핍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황제내경 거기 소문에 보니까 여자의 나이가 14세가 되면 천개가 무르익으며 영향을 미치니 인맥이 통하고 추임맥이 왕성해져 월경이 때맞춰 나오게 되며 그에 인해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 옛날도 14세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으로 봐왔거든요. 북한 여성들의 초경을 언제쯤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생리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특히 수용소나 탈북 과정 등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생리 준비를 도울 수 있을지 이런 방안도 좀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2000년대 처음 이 탈북자 문제를 연구하고 같이 참여할 때 그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의 배낭 속에 그 생리대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짊어져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중국의 생리대를 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 과정의 그 생사 기로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리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서 여전히 그런 생리대를 중국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또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지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탈북 남성대로 여성 대상으로 여성의 생리 교육은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도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부부 갈등 사이에서 이 여자는 내 여자니까 내가 패든지 뭐 하든지 무슨 상관이십니까? 상담자 왜 내가 당신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국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해야 제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아직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남한 사회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이성교제를 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며 또 임신하고 출산하는 아내를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히나 그 저출산 이런 우리 현 실정에서 그래도 탈북 여성들은 젊어서 아주 아이도 잘 낳고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을 볼 때 남성들이 저걸 얼마나 보살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기수에도 어떤 아이가 자기가 임신 7개월이 됐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막 달려와요. 선생님 저 오늘 임신 7개월이 됐는데 여기서 돈도 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지울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제 제 딸은 임신을 못해서 결혼 10년 동안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 뭐 했는지 여하튼 임신을 못해서 10년 동안 그 인공 수정을 하고 그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생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건 큰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여하튼 잘 나와서 잘 기르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해볼 테니 일단 축복이다 생각하고 잘 나오라고 또 7개월까지 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그 유산을 하는 것은 범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러는 이 여성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실제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극한의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생리는 매우 관계성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게 되죠. 최근 저는 그 삶은 계속된다 이런 어느 유대인 소녀와 홀로코스트 그 기억으로 쓰여진 책에서 수용소 여성들은 아무도 생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연구 참여자들도 지금 북한 구조장에서 3달 동안 생리하지 않고 집결소에 들어가서 생리가 멈춰서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수용소와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는 여성이 기본적인 생리 활동까지도 멈추는 이런 끔찍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들을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한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들의 부인과 질환과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개는 많은 연구에서 5명 중에 하나가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관계자하고 또 그 일을 또 잘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는 98%가 다 부인과 질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성 하나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여성 교육생들의 그 건강을 정기 검진을 하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돕는다. 그리고 성질환 또 이런 생리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그 교육 그러니까 상식적인 지식도 없어서 그 성질환이나 또 성매개로 인한 질환 이것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냐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육하는 내용을 좀 조금 저에게 오픈하라 그랬더니 뭐 10가지를 여성들에게 가르쳐준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불결한 성생활에 여성질환 발생에 관련이 있으므로 성병과 염증 질환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생식기가 그런 가려움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치약이나 소금물 이런 것도 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그 생식기관의 이제 분비물이나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약이나 소금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염증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리용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남한에도 60, 70년대 시기에 그 우리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이렇게 오버랩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던 시절에 한국에서도 그 면으로 된 소창이라는 천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저 생각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촉감도 좋고 몸이 편안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사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소창을 이렇게 마른 걸로 접어서 흩어지지 않게 오핀으로 어떻게 속옷에 고정하는지 이런 거를 가정 시간에 우리도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회용 생리대를 쓰는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또 지금 산업화가 진행되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하다 보니 환경호르몬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쓰고 버리는 그 일회용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생리용품의 그 대안으로 우리 면으로 된 천연 생리대를 요새 쓰는 것이 다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천연 생리대 사용 이것을 계속 확산하고 있고 지금 탈북자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그 면 생리대를 만드는 그 공장을 지금 부천에서 해서 그것을 공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 생리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생용품은 끊임없이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된 모든 여성들에게 우리가 동일한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할까 이것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린 계속 누군가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또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그런 처지에 있게 될지도 모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행동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연구를 수행한 두 분 연구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관심을 유도한 것만으로도 이 논문의 의미는 충분하다는 칭찬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조금 더 치밀한 연구 설계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심층 면담 연구 결과뿐 아니라 양적인 연구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숙제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박교수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주제 발제자들께서 우선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신 내용을 보고 그것을 누구가 답하게 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진아 선생님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안현미 선생님 답변하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우선 칭찬과 조언을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도 생리를 할 경우가 오잖아요. 이 보고서 기간이 꽤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생리 보고서를 쓰는데 생리를 제가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따뜻한 변기에 앉았는데 되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감사하는 건데 북한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게 당연하고 나는 생리대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북한의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도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북한의 생리대 자체가 이제 지원되는 것이 고려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조사 설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제가 PPT를 이제 발표할 때 중간에 넘어갔던 슬라이드가 3장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교차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연령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사용하고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사용하고 이런 거를 좀 했는데 이제 저의 그 발표 실력에 그 문제가 있고 약간 시간의 문제상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연령대로 봤을 때 좀 일회용 생리대 여부의 사용 여부에서 좀 두드러지게 발견된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령대로 봤을 때는 20, 30대가 아까 50% 이상 참여가 됐었는데 보통은 이제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40, 50대 이제 하신 분들은 일회용 생리대에 접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끼시고자 해서 가제천 생리대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제 경제적 수준이 보통 수준이 비슷할지라도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생리대를 살 바에는 딸에게 더 자녀들에게 더 주겠다는 마음에서 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도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리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생리대가 좀 널리 사용되어 있을 수 있었고 이제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제 절반 농촌에서 오신 분들 절반 수준 정도만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탄광촌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사용하신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조언 주신 대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 자료가 좀 더 풍부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조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에서 받은 피드백이랑 질문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러한 그 조언해주신 분을 바탕을 보완해서 보고서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지원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계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북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어렵겠다 싶어서 큰 범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주신 것처럼 아주 큰 거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2012년도에 떠나셨지만 이제 한국에 오신 지는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있고 5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아직까지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답변을 듣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한국은 어떻다, 뭐 생리는 어떻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한다, 선진국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생활 자체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는 것 하는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조차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저희 나름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아직도 있으시면 부지런히 정리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몇 가지 정리가 되는 참 우선 그 토론자들께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선 발제자한테 질문하신 것부터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에서 만든 생리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네요. 생리대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집에서 만든 천생리대를 네, 집에서 만든 천생리대라는 게 결국에는 가제천 생리대입니다. 이게 잠깐 드렸듯이 그 천생리대를 사용하신 분들은 그 장마당에 가서 가제천을 길이 단위로 끊어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가제천을 제공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이제 가제천 생리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어느 정도로 사용하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대부분 오래라고 하시는데 그 얼마나 오래이냐 그때 사람마다 좀 다르셨는데요. 그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셨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한 생리대를 계속 그 생리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한 4-5개를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가 닳아서 떨어질 때쯤에 또 다시 만들어 넣어서 그만큼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한 생리대를 좀 다 쓰는 데까지는 좀 오래 비교적 오래 사용하셨던 것으로. 우리 심진아 선생님은 이 천생리대라는 걸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한국식 천생리대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게 이 브랜드에서 그 생리대 천생리대 사용하는 게 좀 더 여성에게 좋다 해서 좀 한번 사용해 봤는데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처음 살 때. 네, 아니 한 개를 한 번에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하시기에 정확히 알고 했다고 이야기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생리대로 넘어갈게요. 생리대가 뭐 대형, 중형 이렇게 혹시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는 건지 또 도시하고 농촌에서 이 그 생리대의 사용의 차이는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을 때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이즈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중형만 좀 많이 접하신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중형대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한 분 말씀해 주신 분이 좀 연령대가 좀 젊으셨어요. 20대셨는데 최근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또
또 증언에 따르면은 생리통약 한국 펜잘도 봤다고 하셔서 꽤 이런 이제 접하는 게 가능하셨던 분에 한해서는 종류별로 좀 모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도시와 농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생리대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대동강 생리대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같은 걸 쓰지만 사용 빈도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던 김에 아까 공중 화장실 이야기, 화장실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중 화장실인지 아니면 개인의 집의 화장실과 같은 수준인지 구분 좀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가정마다 개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없는 경우 이제 같은 인민만 내에서 단체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주로 이분들이 증언해 주셨던 거는 공동 화장실에 관해서 증언을 해주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리 휴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조사 표본의 100명이 모두 직장인이었는지, 장마당에서 일했는지, 가정주부였는지 그걸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정이 북한에 있는지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북한에서 직장 재직 당시 이제 생리나 휴가나 이런 게 가능했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꼭 본인의 경우만 아니라도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더라도 자신이 직장에 재직했을 때 그 근무 당시 휴가가 가능하였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모성보호제도라고 해서 월 1회 유급 생리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쓸 수 없는 부분 많은 분들이 쓰지 못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에서 생리대 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겠는지, 그렇다면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는지, 과연 예를 들면 여기 스폰지 탐폰, 해면 탐폰, 물 탐폰 등 같은 탐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생리컵은 10년씩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이제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같이 하셨었습니다. 네, 저희가 2000년대 이제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생리대를 북한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당시 이제 생리대만 지원되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생리대 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같이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다양한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그 생리컵이라든지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선진국에서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딱 이걸 보고 이게 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희가 그런 거부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 생리컵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자세하게 같이 병행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대체 방안으로서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개 또 더 큰 질문들 아직 남겨서 가지고 있는데, 우선 토론자들에게 질문했었던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토론자들로부터 듣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순희 박사님께 질문 있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여성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에 있다, 근본적으로 체제에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체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팽배해 있는 남존여비 사상, 남성 우월주의 사상, 또 여성을 하대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북한 체제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요, 가부장적 체제예요. 수령 1인 독재 체제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고 산다.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는 체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수령은 절대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그 어떤 그 충성은요 절대적이에요. 무조건성이에요. 그 말 자체가 걔네들이 써가지고 액자에 붙여놨어요. 관공서마다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가장 기층 조직이 어디예요? 단위가 뭡니까? 기층세포가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이고 남편이 세대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안 돼요. 사회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통계치도 없고 북한 당국이 전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니까. 그게 지켜지는 게 당연한 거죠. 수령의 권한이 사회주의 대가정에서 첫째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생리대 지원 등 인도력 지원 통해서 여성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영권도 얘기했지만 2000년대 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행정직원이 얘기해서 이제 그때부터 북한 여성의 생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지원을 적극 얘기를 했어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대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뭐 그 이전에 됐겠지만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과연 인권 문제가 해소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북한 당국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요한 북한 여성의 인권, 특히 건강권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가부장적 체제고 하지만요. 북한 당국도 제가 인권배서 쓰면서 느낀 게 북한 당국도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유엔 기구에서 북한 당국과 해가지고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북한 여성이 항상 달라지지 않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북한 여성의 3분의 1이 빈혈로 고통받고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 별로 안 좋거든요. 감출 수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 당국도 북한도 나라예요. 국력의 첫 번째 수는 뭡니까? 인구예요. 살려야 됩니다. 여성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북한 당국도 여성의 건강만큼은 소홀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 보면 개선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남성에 대한 그 교육을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북에서 온 여성분의 생각이 나요. 9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제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여기 왔는데 남편이 여기 와서도 그렇게 때린대요. 북한의 가정폭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맞아서 여기 와서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졌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하신 말씀이 하나원 교육 때 제발 여성 때리지 말라고 가정폭력 하지 말라고 이거를 좀 교육에서 아주 크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마찬가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남성과 같이 이제 그 우리 교육, 우리 남한에서의 남성 교육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사회 자체가 이제는 여성을 많이 시켜요. 여성 스스로가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고 또 이거를 지원해주는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관 단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이제 뭐 남자들이 그렇게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의식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어려운가 봐요. 이런 건 있어요. 가족 단위로 먹고 살려다 보니까는 북한 주민들이 불법적으로든 합법적으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북한 여성 북에서 오신 분들을 연구원 생활할 때 쭉 만나면서 보니까 느끼는 게 남성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중국 여성들이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떠받던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있는 여성들은 일은 죽도록 하면서 떠받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밑으로 그냥 쑤셔 넣거든요. 그리고 때리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여성주의가 장마당 여성으로 해서 바뀐 게 없나?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남성의식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요, 여성들이 무지무지 고생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성에게 다 떠맡겨졌으니까. 북에서는 여성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건 여성의 의무예요. 왜? 북한에는 성 역할 분담이 아주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이 할 일이 있어요. 가서 전담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남자가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맞벌이가 더 많지만은.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먹는 문제 해결도 집에 있는 여성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성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남자들은 북한 경제가 나빠지니까 직장 나가서 생활비를 못 받아와도 월급을 못 받아와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법적 처벌을 받으니까.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가 여성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냐면은 경제적인 자립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자기 능력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구나.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우리 그렇잖아요. 좀 속물적인 얘기지만 세속적인 얘기지만 돈을 꽉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다고 그러죠. 여자가 그런 경제력을 주게 되니까 알아서 눈치 보는, 정말 저는 속된 표현으로 알아서 키워주는 남편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더 여성을 구박하는, 더 학대하는 남성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여성들이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딱 하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만 그 경제적 자립 능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업의식이 나빠졌어요. 돈 버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고 먹고 살리니까. 그리고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뭐해서 그만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건 맡겨진, 떠맡은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성의 자기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윤숙 교수님 질문 받으신 거 답변해 주시죠. 제가 질문 받은 것은 북한의 여성 생리 지원 방안을 반드시 여성의 출산과 엮어서 생각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모든 여성이 출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생리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꼭 출산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토론문을 일찍 여기 자료집에다가 담았으면 이런 문제가 좀 오해가 풀렸을 텐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 북한 남성들에게 여성들에 대한 이해, 몸의 생리 포함한 그런 것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교육이 된 남자들은 여성들과 교제할 때도 또 임신할 때도 출산할 때도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한 것이지 전체를 꼭 출산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은 원장님께 질문을 제가 드리면 답이 잘 올 것 같은데, 하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 건강인식 교육을 포함하고 있느냐, 생리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어떤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남한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서 이게 아마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를 위한 교육에 생리와 피임을 연결해서 교육하느냐, 이런 질문도 같이 있었습니다. 세 개를 합해서 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원에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았는데, 2개월 정도 받았었는데요. 교육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과 전혀 다른 교육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달랐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뭐 북한에서 우리가 정치사상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우선 한국에 처음으로 와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하던 교육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외부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성교육 같은 것도 했었는데, 저는 제가 성인이었죠.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성인이었지만 그 성교육을 들을 때 얼굴을 못 쳐들겠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든가 또는 그 표현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상상 속에 느껴지는 어떤 그림들을 연상을 하면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탈피하려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북한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그 인식이나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원에서 실제 생리에 대한 그런 뭐 직접적인 교육을 들었던 기억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부적인 교육들을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던 교육은 인성교육이었거든요. 그 교육을 한국에 와서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느낌으로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첫 교육으로 인성교육 또는 심성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쳐다보는 인식을 제가 되게 편안하고 부드럽고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리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교육은 하지 않았, 그런 기억은 안 나지만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은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한국 남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남성에 대한 말이 낯으니 말이지, 어떤 장소에 앉혀놓고 남성들이든 여성이든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만약경에 받는다면 어떤 형식적인 틀 안에서 내가 강요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경이 그런 교육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분들은 아마도 이 생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문제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남성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옳은 관점과 생각을 내 주변에 있는 세터민들 남자친구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앉아서 듣고 나면 밖에 나가서 그냥 교육으로 그칠 확률도 많지만 내 옆에 있는 한국 남자친구가 저 친구가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수시로 접하면 그 남자도 점차적으로 생각이 바뀔 확률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거창한 위치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자기가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행해 나가는 것도 그게 점차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다른 답변이긴 했지만 북한에서 생리대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아까 우리 김진아 연구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전 생리대를 많이 사용을 했던 사람, 일회용 생리대를 북한에서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는 참 어려워요.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시로 갈아서 사용을 할 뿐 아니라 세탁이 하는 과정에 삶아야 되고 또 빨래 방치를 이렇게 두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얼룩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방치로 두드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헤어지기도 해요. 구멍이 나고 이러면 또 그걸 하나 버렸으면 또 하나를 또 새거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워서 길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길게 사용하고
그 헐어졌지만 그 헐은 거 모아가지고 또 헐은 거, 다음에 헐은 거, 또 다음에 헐은 거 몇 개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거는 조금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 자체의 중요성보다 서로가 같이 교류하는 내용 안에서의 그 교육의 내용 자체가 전파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하나 원장님께서 방금 전까지 계셔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가버리셔서 직접적인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험하신 분의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두 분 그 발제자께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늘의 전체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뭔가 하면 제가 질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북한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한 여성들의 실태가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내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남북 상황을 비교해 주세요. 가령 한국 여성들의 생리휴가, 생리대 시장 규모, 가격, 성교육 실태, 이렇게. 북한 여성들이 이런 남한 여성들의 실태를 알 때 좀 더 변화의 필요를 갈망하지 않을까 해서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의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또 다른 질문은 남겨놓은 것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NKTV의 연구와 다른 나라의 연구와 어떻게 비교되고 있나요? 특히 생리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의 생리 및 생리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이야기와 각종 제도, 그 다음에 현황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으시면 더불어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중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심진아 아는분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남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마침 2018년도에 다른 단체에서 남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걸 이렇게 제대로 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올리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확인됐을 때 이제 성교육을 생리와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제공자가 저희랑 약간 반대로 나왔는데요. 여성의 이제 생리를 전달해주는 제공자로서는 어머니가 40% 이상이었고 이제 선생님이 30% 이상이었습니다. 저희 발표에서는 이 100명 조사 대상자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선생님이 40% 이상이고 어머니가 30%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든 남한에서도 여성에게 이제 생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80% 이상은 어머니랑 선생님이라는 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생리대 성교육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우리나라를 보시자면 이제 저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최근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제 봤을 때는 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이제 저희가 판단이 듭니다. 여기 계신 이제 젊으신 최근에 학교를 잘 나오시고 이제 경험해 보신 여성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생리랑 이런 교육이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말 다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식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 하나 읽은 것 중에는 이제 네덜란드랑 가장 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 국가로 네덜란드를 꼽았었는데 그 국가에서 생리를 가르칠 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묘사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에 비교해서 사례가 미국 사례의 경우는 부정적인 걸 좀 위주로 가르쳐서 생리를 배울 때 이제 위험성을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 위험해진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교육을 배웠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강조했을 때 피임을 하는 경우를 좀 더 피임 그런 비율이 좀 더 잘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 어렸을 때
청소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한 30% 높다라고 제가 읽은 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남한 같은 경우도 약간 미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리 교육을 받을 때 제 기억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위험하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성교육, 안 돼요, 싫어요 이거 잘 말하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이제 남한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의 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고 제가 좀 알고 있었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남한에서는 보통 10,000원에 이렇게 큰 박스에 들어 있잖아요. 일회용 생리대가. 그래서 한 중형짜리 2봉지가 크게 들어있고 대형 한 장 크게 세워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하는데 솔직히 좀 한 달에 이거의 절반가량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농담치고 제 친구들하고 누가 좀 생리대 좀 잔뜩 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 남한의 여성들 입장에서도 이게 결코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혹시 잘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논문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됐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서 연구가 된 내용을 인용을 해서 남북한의 비교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논문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아까 이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이동하지 않으시고 가득이 다 채웠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어머 뒤가 다 차있네 이런 말씀 하실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한 아까 누구도 지적한 것처럼 남성들이 특히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 이슈가 절대 어떤 한 성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율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 지원이라고 하는 어찌 보자면 작은 것일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또 북한의 이 여성에 관련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활동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열기가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북한 여성의 인간 존엄을 위한 그래서 건강권과 복지권 그리고 결국은 평등권에 해당되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북한 전체 남여성의 인권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졌던 북한 여성의 생리 관련 실태와 북한 내 취약계층 지원 방안 세미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